자, 삼국지가 8부를 맞이했습니다. 7부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총나라의 모든 일은 제갈량의 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오나라의 배신당해 형주를 빼앗기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총나라 홀로 위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다시 손잡을 것을 제안했고 송건도 이를 받아들여 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총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외교를 정상화시킨 제갈량은 총나라 후방에 위치한 남만이라는 지역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남만의 이민족들이 사는 땅으로 맹획이라는 자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맹획은 기세 좋게 맞붙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붙잡힙니다. 맹획은 자신이 운이 나빠 붙잡혔다고 말했고 제갈량은 남만을 진심으로 복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맹획을 다시 놓아줍니다. 맹획은 그렇게 다시 제갈량과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제갈량은 자그마치 7번 잡고 7번 놓아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맹획은 여러 부족장들을 끌어들여 맹수부대로 대항하기도 하고 사방에 독이 풀어져 있는 정글로 유인해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합니다. 총나라 군대도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결국 제갈량의 용병술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획은 7번째로 잡힌 후 다시 놓아주겠다는 제갈량에게 가서 진심으로 항복합니다. 제갈량이 7번이나 맹획을 잡고 놓아준 이유는 남만이란 지역을 힘으로 찍어 누르면 나중에 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맹획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항복을 받아냈기에 후방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고 위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조비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조비는 자신의 아들 조예가 나라를 이어받게 하면서 사마이라는 자에게 조예의 보좌를 명령합니다. 사마이는 조조가 살아있던 시절에 등용된 자로 문무 모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위나라 정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에 그는 위나라에 사마이가 역심을 품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새로 황제 자리에 오른 조예는 불안한 마음에 사마이의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유선에게 위나라 정벌을 위한 표문을 올리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출사표입니다. 유선은 위나라 정벌을 명하고 그렇게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총나라가 공격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위나라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란에 빠집니다. 거기다 노련한 사령관인 사마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갈량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은 이전에 총나라 장수였다가 위나라에 망명했던 맹달이라는 장수를 포섭하여 다시 총나라로 귀순시키려고 합니다. 맹달까지 반란을 일으키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위기를 느낀 위나라에서 사마이를 복권시킵니다. 사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이끌고 재빠르게 맹달을 기습하여 목을 뱁니다. 제갈량은 계획이 어그러져 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충지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마이의 군대를 저지하기로 합니다. 가정만 지켜내면 이번 공격을 통해 얻은 위나라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반대로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갈량이 가정을 지킬 장수를 정하려는 그때 마속이라는 자가 자신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마속은 마량의 동생으로 유능했지만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걱정이 되어 길목에 진을 치고 적을 막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당부합니다. 마속은 알겠다면서 만약 자신이 패배하면 목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마속은 가자마자 제갈량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는 산이 있는 것을 보고 산 위에서 적을 내려다보고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에 산에 진을 치는데 사마이는 이런 마속의 진영을 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산을 포위합니다. 마속은 산 위에 갇혀 물이 끊기게 되어 말 그대로 말라 죽을 위기에 몰립니다. 결국 힘이 빠진 총나라 병사들은 위나라 군대에 대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마속은 가정을 잃고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탄식하며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총나라 군대가 무사히 후퇴하도록 놔둘 사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맹추격하였고 제갈량이 있는 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보니 성문이 열려있고 제갈량이 성벽 위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계책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갈량은 병사를 숨겨두지 않았고 신중한 사마이가 공격해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총나라 군대는 무사히 후퇴했지만 결국 마속으로 인해 얻은 모든 전공이 날아갔습니다. 제갈량이 돌아와 군법에 따라 마속을 처형시키려 하니 주변 사람들이 아직 젊은 인재니 한 번만 살려주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군법은 엄중해야 한다며 마속의 목을 뱁니다. 제갈량은 마량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으며 마속과도 친분이 깊었습니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고 하여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나라 정벌을 시도합니다.
중간중간 작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으나 수비에 치중한 사마이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관장했는데 이게 과로로 이어져 결국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사마이는 정변을 일으켜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완전히 위나라를 휘어잡게 됩니다. 총나라는 제갈량이 죽은 뒤에 어느 정도 버텼으나 결국 사마이의 아들들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조씨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에 올라 진나라를 세웁니다. 오나라 역시 오래 버티긴 했으나 진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렇게 삼국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황건의 남부터 삼국 통일까지 다뤄봤습니다. 10권짜리 내용을 영상 하나로 담다 보니 축약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삼국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한 번쯤은 삼국지 연의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과 소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